예. 이 요즘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부터죠. 말이 많았죠. 이 정상회담을 한다. 그러면서 정상회담 그 장소를 어디로 지목하겠냐. 뭐 베트남이냐 아니면 뭐 스위스냐 막 이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. 그때부터 사실 이 미국이 북한하고 이 회담을 위해서 이 대북 제재를 좀 느슨하게 했다. 예. 이런 평가가, 이런 목소리가 북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이 불법 이런 원유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 남포에서 불법적으로 원유를 이렇게 선적하고 그다음에 뭐 불법적으로 석탄을 빨아서 뭐 원유를 사들인다든가 이런 걸 미국이 다 보면서도 침묵을 지켰다. 왜 그랬냐? 이건 아무래도 좀 큰 몫에서 뭐 큰 걸 해제하기 위해서 작은 걸 좀 양보하지 않았겠냐? 낚시 미끼를 좀 던진 건가요? 그쵸, 예, 미끼를 던진 거죠. 봐라, 니네 지금 우리가 조금만 풀어놔주니까 니네가 이렇게 좀 확 풀리는 느낌이 나지 않냐? 우리가 또 회담만 성공하면 니네 그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해서 회담만 성사되면 니네 이만큼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다. 다 풀리는 거야. 그래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상당히 눈감아줬다는 거죠. 그게 뭔가 하면 대북 제재에서 지금 현재에 와서 대북 제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관광객들을 막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예, 이 관광객들이 지금 북한의 이 돈주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요.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뭔가 하면 대북 제재에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게 이 원유 수출을 중단입니다. 그렇죠. 원유 군수 조치. 그렇죠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쌀 없는 것보다 더 걱정이에요. 네. 그래서 맞아요. 이 북한은 그렇습니다. 휘발유하고 디젤로만 있으면 북한은 뭐 아닌 게 아니라 사회주의 지킵니다. 그 원유에서 원유만 수입해드리면 진짜 북한의 남흥 청년이나 그다음에 성리학, 그다음에 공학에서 이 천이 있죠. 북한이 지금 자체로 천을 못 생산하는데 북한은 나일론사라고 이거 휘발유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쵸. 원유를 가공할 때 나오는 거고. 그쵸. 휘발유가 아니라 아닐론 원유를 가공할 때 이런 나오는 부산물. 그리고 또 이 암모니아라고 이 비료를 만들 때에도 그렇죠. 비료원료도 다 이 원유를 가공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작년 11월부터 북한이 이 러시아 쪽 그다음에 이 중동을 통해서 원유를 많이 들여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걸 미국이 문제 삼고 딱 막아서야 되겠는데 차단해야 되겠는데 안 차단했다. 일부러 그 낚시 미끼를 좀 던져가지고. 근데 그거죠.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? 2017년 초 수준으로 휘발유하고 디젤유 값이 떨어졌습니다. 이게 2017년 초 이 미국의 대북 제재, 이 원유를 완전히 딱 차단시킨 게 2017년 3월 7일부터입니다. 이때 대북 제재가 공식적으로 발효돼서 그때부터 중국도 뭐 북한에 있는 뭐 인력들을 다 철수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죠. 2017년 3월이 되기 그 전에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유 가격, 그때 이 휘발유 한 킬로그램당 중국 인민币 10위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,800원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있나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. 그랬는데 3월 7일부터 대북 제재를 딱 하고 나니까 휘발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12위안이던 휘발유 가격이 최고 킬로그램당 22위안까지 올랐습니다. 두 배 넘게 뛰었네요. 그런데 이번에 이 베트남 회담이 진행되기 전까지 북한이 이 원유를 많이 사들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2017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이 양강도 해선장마당에서는 이 휘발유 가격이 킬로그램당 중국인민币 11.5위안. 그다음 디젤유 가격이 이게 뭐 킬로그램당 7.5위안. 디젤유 가격은 2017년도 이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이전에 4위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디젤유 가격이 많이 좀
휘발유 가격에 비해 디젤유 가격이 비싼데 이건 왜 그러냐? 북한의 어선들이나 이런 것들, 그리고 북한이 지금 디젤유 차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휘발유보다 디젤유가 국제시장에서 값이 싸니까 디젤유를 기왕이면 휘발유 싸게보다 그 돈을 가지고 디젤유를 더 많이 사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디젤유 기관들이 많으면서 디젤유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. 이게 북한 사람들의 분석입니다. 네. 그리고 이거 평양시는 진짜 뭐 휘발유 한 킬로그램당 그 암시장에서 팔리는 게 이 12위안, 10.5위안 내지 12위안. 그다음에 디젤류는 6.5위안, 6위안 이렇게 한다는 거죠. 그냥 대북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까지 돌아갔습니다. 근데 이렇게 들으면 뭐 평양이 중국 나라 네. 뭐 어느 한 도시 같아요. 사실 뭐 지금 현재 보면 북한 자체가 거의 뭐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러네요. 화폐 자체가 다 중국의 인민폐가 쓰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? 그리고 북한의 물가는 중국의 물가만 사실상 더 비쌉니다. 어찌 보면 식량을 제외하고는 다 중국의 물가보다 더 비싼데 왜 그러냐면 원료 자재를 다 중국에서 사들이거나 아니면 그 물건 자체를 다 중국에서 사들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중국보다 값이 비싸긴 마련인 거고요. 근데 북한 소식통들은 그겁니다. 이렇게 휘발유하고 디젤유 값이 떨어지면 대북 제재라는 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. 그리고 이제 휘발유 디젤유 값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북 제재 다 물거품이 됐다 합니다. 이건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평범한 그저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. 근데 이제부터 준엄한 겨울이 다가올 텐데 그 평민들은 그러죠.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다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나만하다 뭐 제재를 하기 이전 가격으로 다 떨어졌으니까. 그런데 이 외국에 나와 있는 그 지금 중국이랑 파견된 무역 일꾼들은 다르게 본다는 거죠. 사실 그동안 우리가 불법적인 거래가 많았는데 미국이 못 봐준 척했다. 본 것처럼 못 본 척 하면서 봐줬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끌어들였고 이렇게 값이 낮춰질 수 있었다. 그런데 회담이 결렬됐으니까 이제부터 강하게 조일 거다. 강하게 조이면 이건 순간이다. 그냥 또 이제 본래 가격으로 더 뛴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북한도요, 이 내부에선 이 외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니까 뭐 이제는 대북 제재 이건 다 물거품이 됐구나. 어떻게든 뭐 그래서 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휘발유나 디젤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김정은이 그 가운데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.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쫓겨난 이것도 사실 물가가 휘발유 디젤유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. 휘발유 디젤유 가격이 떨어지면 운임료가 다 떨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누그러든 반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 중국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은 다 그겁니다. 이건 지금 미국이 그동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눈 감아준 거다. 그 덕에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거지. 이제 봐라.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값이 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. 그런 겁니다. 그러네요. 이제부터 북한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. 그렇죠. 이제 진짜 미국이 꽉 닫아놓으면 그때는 정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. 그래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, 이 김정은도 사실 다급하긴 엄청 다급합니다. 최근 결의연대 장세율 대표도 나와서 말했죠. 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, 수용하고 있다. 뭐 토지도 나눠주고 그다음 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임대권을 준다는 거예요. 임대권을 주고 막 이 개인 기업도 뭐 허용한다. 사실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 막 가을이죠.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포하면서 그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이 생산 책임제, 생산 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거. 그런데 그게 2015년 아닙니까? 2017년 말입니다. 17년 말. 왜냐하면 그때 핵무기 완성, 화성 15라는 걸 쏘고서 그 전에 또 했잖아. 2015년에 6월 달에 농장.
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. 완전히 없애버리고. 아니 그때 나눠준다 그랬다가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? 그 나눠준 거요. 그게 2012년 6월 20일 세경제관리 예. 이 체계를 내올 때라 이 김정은의 예. 그 지시 때문에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이 북한 당국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 자기네가 얻은 소출을 어떡하나 감추려고 하고. 그건 당연히 그러죠. 예, 생산량을 계속 축소하려고 들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화가 난 거죠. 자, 이거 한번 임시로 도입해 봤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농민들을 이거 감당 못 한다. 네. 이 사람들을 우리가 틀어질 수가 없다 해서 그걸 2015년도부터 다 없앴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 임대권 준다는 것도 어느 날 가가지고 또 없앨지도 어떻게 알아요? 그래서 2017년도 2017년 그 가을에 예. 그 핵무기 완성에 대한 거 이거 11월 7일인가 발표했을 겁니다. 했어요. 예. 했어요. 예. 여기 그때 뭐 수소탄 시험을 했다. 그다음에 뭐 화성 14, 화성 15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했다. 이래가지고 우리는 핵무력 완성을 했다 하면서 이제는 인민 생활에 모든 것을 투입한다. 그러면서 그때 새로 내놓은 게 협동농장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준다. 기존처럼 나눠주는데 뭐 생산 담당제, 포전 담당제 이렇게를 안 하겠다. 그냥 협동농장에서 다루지 못할 제일 나쁜 밭들을 개인들한테 나눠주겠다. 그래서 한 사람당 300평을 나눠주겠다. 300평씩 나눠주는데 이 300평도 다루기 제일 힘든 밭을 나눠준다. 그리고 이 밭도 뭐 이걸 다 설명하자면 정말 복잡한데 그저 주는 게 아니라 한 평당 12원씩 팔아서 주는 형식을 했습니다. 거기에서 생산된 그 총 생산량의 70%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 300평에서 30%는 니네 배급으로 해결해라. 뭐 그 사실 이렇게 했으니까 농민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이죠. 네. 그래서 그리고 2018년이죠. 작년에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북한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. 얼마나 복잡했냐 하면 그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일체 개인들의 영업행위를 없앤다 하면서 개인 영업을 일체 다 통제하지 않았습니까? 뭐 개인 숙박소, 대기 숙박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숙이죠. 이걸 다 없애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약국을 하는 거, 약장사를 하는 거 이거 없애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식당, 개인들이 미용하는 거 이거 다 없앴습니다. 그 뭐 식당을 하는 거 단순히 식당을 없앤 게 아니라 진짜 그릇 통째로 다 하겠다. 어느 돌격대에 통째로 확 넘겨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요? 이게 7월 달까지였습니다. 엄청 단속이 심했습니다. 그랬다가 7월 달부터 단속이 중단되니까 다시 이 개인들이 또 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거 국가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걸 다 불법 영업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개인들이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거 단속하면 그대로 자기네가 다 빼앗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보안원들이나 보위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면 눈 감아주게 해달라고 뇌물을 계속 찔러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이 뇌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 자기네가 버는 소득의 그러니까 순이익이죠. 이 장사행위를 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30% 내지 40%를 뇌물로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뇌물이 심하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뭐 보위원이 와서 하루 단속하면서 담배 뭐 이런 뭐 장백상 담배 뭐 한 보를 줬다 했는데 다음날에 또 보위원이 옵니다. 다른 놈이 또 오고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.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. 니네 그렇게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말고 이제 니네 합법적으로 해라. 합법적으로 하는데 니네 이발하는 사람들은 편의봉사관리소다. 이 이발은 다 워낙 이발은 북한에서 편의봉사관리소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 개인 식당들 너는 이건 사회금량이다. 여기에 다 소속되라. 소속돼서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. 니네가 중국에서 뭐 재료를 싸우든 아니면 어떤 개인들에서 재료를 싸우든 장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솔직하게 그 장부에다 기록해라.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장부를 만들라는 게 아니다. 우리가 서로 양심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거다. 우리 솔직히 국가가 이제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니네가 힘들게 우리가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고달프게 장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. 그래 우리가 너희들한테 장사를 하게 해주는 대신에
우리가 대신 니네 보안원들이랑 이런 데다가 니네 뇌물 계속 바치는 거 알아? 그러니까 이젠 보안원들, 보위원들한테 뇌물 바치지 말고 국가에다가 니네 우리 많이도 안 받겠다. 너희들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라. 장부를 만들어서 수입대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면 우리가 니네가 장사한 몫의 10%만 가져가겠다. 10%만 가지고 가고 90%는 니네 집 식구들 벌어먹이고 이 장사에 동원되는 사람들 다 벌어먹어 살려라. 우리 영업 허용해 주겠다 한 겁니다. 국파기는 그러니까 국파구만 이놈들이. 국회죠. 예. 그리고 북한도 뻔히 안다는 거죠. 이 불법 영업을 막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이 영업을 막는 눈 감아주는 대가로 이 보안원들이나 보위원들 이 사법기관이 뇌물을 받아 챙긴다는 걸 알죠. 이젠 우리가 다 승인해 주겠으니까 니네 이런 데다 바치던 뇌물을 이젠 국가에다가 우리 공식적으로 바치자.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또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. 이게 세계 시장으로 좀 나가고, 예? 해외 거래를 많이 해야지. 북한 그 좁은 데서 내 거 사고 내 거 팔고 내 거 팔고 네 거 사고 이거 해가지고 이게 시장이 점점 쭈그러드는 거죠. 예, 이게 또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이자처럼 한 명이 겨우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에 뭐 떡이나 집에 밤새 빚어가지고 나 장마당에 나와서 파는 이런 사람들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. 뭐 자기 개인 집을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 몇 명씩 쓰고 좀 큰 규모로 그러니까 돈을 좀 일정하게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승인해 준다는 겁니다. 상업관리소는 니네는 상업관리소 뭐 어디에 소속되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중산층들한테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장사길을 더 열어준 겁니다. 그 대신에 없는 사람들은 진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려면 공정한 기회를 줘야죠.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중국식 개혁 개방 비슷한데 중국식 개혁 개방은 그 균등한 기회를 줬습니다. 이 뭐 생산 책임제라고 해서. 근데 북한은 지금 균등한 기회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장사 그 토대를 그대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. 거기서 수익금만 바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급해난 건 사법기관 간부들이죠. 예. 뇌물을 그 사람들도 뭐 아무리 국가가 뭐 배급을 주고 월급을 준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. 이런 뇌물을 받는 걸로 생활을 연명해 나갔는데 지금 국가가 우리 니네 영업을 다 인정해 줄게. 그러니까 니네 대신 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우리한테 10%만 바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 한다는 거죠. 한 30~40%를 이 불법 영업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로 바쳤는데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중산층들은 이렇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걸 매우 반깁니다. 이거 자랑이다. 그런데 이 보위원들이나 보안원들, 이 사법간부들은 자기네 이 뇌물을 받던 선이 다 끊긴 거죠. 아이고 이젠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북한이 나가게 된 거 이거 다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 대북 제재야말로 일타 쌍피. 예.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. 북한 사람들이 그겁니다.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 다도 다 압니다. 이게 대북 제재를 하니까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도 우리한테서 지금 돈을 다 빨아내는 거다. 그래. 아무튼 우리가 뭐 이 보안원들 눈치를 보고 뇌물 바칠 바야 국가가 이렇게 합법화해 주니까 우린 더 좋다.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런데 지금 그렇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. 사실 대북 제재가 우리 장사길을 열어줬다. 그리고 이걸 합법화시켰다. 근데 조금 한쪽으로 겁이 나는 게 이러다가 어느 날 또 트럼프가 덜컥 아닌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도장 꽉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? 아, 북한 주민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 눌러줄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중산층들이죠. 도장을 꽉 눌러주면 김정은이 어느새 자기분한테 돈이 많이 굴러 들어오면 지금까지 허용했던 이런 식당들 뭐 이런 것 뭐 약국 뭐 이런 걸 그리고 북한의 약국이라면 뭐 여긴 뭐 약국이다 하면 뭐 의사 출신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약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약을 많이 사겠고 뭐 내가 배 아프하면 뭐 이 약을 먹어라 아니면 뭐 본인들이 나 배 아픈데 이 약을 주시오 하면 그 약을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. 그런데
이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거죠. 김정은이 갑자기 이 외부 세계에서 지원도 들어오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 그러면 또 단속하죠. 또 우리 다 없애라. 이건 뭐 맞아요. 비사회주의다 해서. 비사회주의 있다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. 예, 지금 예. 북한이 지금껏 비사회주의라고 하던 걸 지금 다 눈 감아주는 건 비사회주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, 지금. 네. 네. 결국 대북 제재가 북한이 그토록 떠들던 비사회주의를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인정해 주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중산층들은 그겁니다. 야, 이거 상당히 좋다. 대북 제재를 원한다. 예. 예, 이러다가 어느 날 이 트럼프가 갑자기 김정은이한테 도장 꽉 눌러주면 이 김정은이 그때부터 돈줄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렇죠. 또 이거 우리를 비사회주의로 몰아서 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영업 중단시키지 않겠냐.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근심이죠. 그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문재인이 지금 우리를 아주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게 해서 우리 정운남 기자님도 지금 뭘 하다가 다 폐업당한 거 아니에요? 네, 네. 강제 폐업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좀 대남 제재 같은 거 좀 해야 되는가 봐. 대남 제재를 해야지.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막 겁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좀 자유를 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뭐 문재인이가 이게 자영업자들을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우리 정운남 기자님도 조금 뭘 하다가 지금 다 강제로 폐업당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예, 이게 북한에서 이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대한민국의 그 자영업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대남 제재해달라고 유엔에다가 아마 우리가 그 청원서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문재인이 좀 이 제재를 받아야지 우리 자영업자들을 좀 힘들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북한이 실제로 제재가 그 사람들, 자영업자들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, 이게. 문재인이가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을 너무 압박해가지고 지금 살기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? 다 강제로 폐업당하고 말이에요. 그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도 다 먹고. 네, 그렇게 합니다, 지금은. 그러니까 이게 썩은 나라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죠. 이게 미친 거죠. 어쨌든 예, 더불어민주당, 문재인 정권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도무지 필요가 없는 인간들임이 날마다 시간마다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. 예, 트럼프 대통령의 일타 쌍피 하노이 그 회담 작전 정말 감축드립니다. 트럼프 대통령께서 진정한 거래의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. 북한 내부의 갈등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북한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기초도 지금 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정치인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 뭐 단계적 비핵화 이따 그 개 나발을 좀 불지 마시고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정치하면 되겠습니까? 그럼 덜머리들은 다 정치에서 정치 그권에서 나오세요. 그런 덜머리 가지고 뭘 정치를 한다고 말이에요.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말입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기 전에 또 통일약과 소개해드리고요. 그리고 자유통일 칼리지 자유통일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